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나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 콕백. 콘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오늘 10월 25일이 바로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알리고 그리고 강력한 수호 의지를 세계 각국에 드러내고자 지정된 날인데요. 올해 독도의 날이 벌써 20회를 맞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독도와 관련된 행사들이 참 많이 열렸는데요. 또 우리 땅 독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막걸리와 소주, 과일주 등 우리 술을 만드는 한 양조 회사에서는요, 수출용 술병에 독도를 형상화한 캐릭터 디자인과 독도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는 영어 홍보 문구가 인쇄된 라벨을 부착한다고 합니다. 네, 양조 회사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게 된 이유로 요즘 한식에 관심이 많아진 외국인들이 한식당에서 한국 술을 많이 즐기고 있는 추세라며 이때 자연스럽게 독도를 노출한다면 독도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데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외국에 있는 유학생이나 동포들께서 외국인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이 술을 마시면서 좀 우리나라에 대해서 알릴 수도 있고요. 또 독도에 대해서 알릴 수도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네요. 또 아무래도 풍성한 대화거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희가 또 오프닝부터 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요. 또 마침 오늘이 또 술 한잔 생각나는 불금입니다. 술자리 가실 때 가더라도 저희 가락동 365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금요일,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피망과 참다래 그리고 오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일 1,706톤, 과일과즙 914톤, 일반 채소 4,938톤 반입됐습니다. 총 7,560톤 들어왔고요. 자,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제보다 528톤 정도 더 많이 반입이 됐습니다. 시금치 82.47톤 들어왔네요. 어제 물량 보죠. 어제는 76.15톤 기록했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6.3톤 정도 나는 상황입니다. 시금치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2,297원, 최고가 13,300원, 최저가는 11,200원이고요. 네, 오늘 12,000원대인데 어제만 해도 13,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시세 1,120원 하락했습니다. 시금치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겠습니다. 10월 19일 가격 18,602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가격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22일 기점으로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기점으로 다시 한번 가격은 더 빠졌네요. 네, 계속해서 깻잎 보겠습니다. 47.2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44.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 한 3톤 정도 나네요.
깻잎 백숙 상품 기준 평균가 28,800원입니다. 최고가 29,000원, 최저가는 17,5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23,054원, 오늘은 28,800원이네요. 어제보다 2,254원 하락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면요. 10월 19일 가격 33,59원이었습니다. 이 가격 소폭 떨어지면서 22일 때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또 바로 다음날 다시 한번 좀 오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22일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가격은 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평균가 28,8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계속해서 버섯입니다. 194.8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176톤 정도 들어왔었네요. 어제보다 물량 차이는 한 18.82톤 나는 상황입니다. 느타리 버섯 2kg 상품 기준 평균가 6,348원입니다. 최고가 7,000원, 최저가는 6,00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 6,788원, 오늘은 6,348원이네요. 어제보다 440원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0월 22일 가격 7,983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보시다시피 가격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그래프는 아래로 향했습니다. 오늘 가격 6,348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요즘 시세에서 주목해볼 만한 게 아무래도 김장철 채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배추 가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추 반입량부터 보겠습니다. 554톤 정도 들어왔습니다. 어젠 648.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94.67톤 더 줄었습니다. 배추 10kg 특품 기준 평균가 12,516원입니다. 최고가는 13,000원, 최저가는 12,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어제 11,663원, 오늘은 12,000원대까지 시세는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853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도록 하죠. 최고가입니다. 10월 21일 가격 16,000원이었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시다시피 한 3,500원 정도 빠지면서 10월 23일 이 기간 중 가장 낮은 가격 12,500원을 기록했고요. 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올랐다가 어제 이후로 또다시 가격이 좀 빠지면서 오늘은 13,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계속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 시세보다 올해 시세가 높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같은 경우 이 기간 중 가장 높았던 가격이 한 12,000원대 시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 한 2배 정도 차이 나죠.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계속해서 높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2,516원,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배추 강원 횡성군 7,680원에 거래됐고요. 강원 영월군은 7,891원입니다. 충북 단양군 8,004원이네요.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최고가 16,000원이고요. 평균가는 영양군이 가장 높네요. 9,84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10월 중순 이후에 배추 가격이 좀 본격 출하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요. 여전히 지난해보다는 높은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이은 태풍으로 작황이 부진해서 지금 가을 배추 전체 생산량이 평년과 비교했을 때 약 한 15% 정도 줄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금 11월 중순 이후 출하되는 전남 지역의 배추 같은 경우에 현재 뿌리썩음과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앞으로도 좀 평년 대비 높은 시세가 유지될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는요. 오늘의 채소입니다. 피망 가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망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22.52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25.3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8톤 정도 더 줄었습니다. 청피망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7,939원입니다. 최고가 32,000원, 최저가는 24,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24,000원이었던 시세가 27,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3,621원 더 상승한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시죠. 10월 19일 가장 이 기간 중 낮은 가격 28,000원의 시세를 형성을 했었다가요. 20일 기점 오르면서 10월 21일 3만 원 이상까지 나왔습니다. 33,000원대 시세를 형성을 했고 그 이후에 소폭씩 다시 좀 떨어지고 있다가 어제 기점으로 다시 한번 또 올랐죠. 오늘 가격은 32,000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청피망 전남 나주시가 2991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고성군이 18,060원이고요. 강원 철원군이 18,258원에 거래됐네요.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철원군 38,500원 최고가 중에 가장 높고요. 평균가는 양구군이 높습니다. 24,606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홍피망 보죠. 10kg 특품 기준 평가 75,000원, 최고가 78,000원, 최저가는 68,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63,500원이었던 시세가 75,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11,500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네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보면 10월 19일 116,500원까지 형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 계속해서 가격이 빠지면서 10월 23일 때 65,000원까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또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가격 조금씩 또 오르고 있죠. 오늘 가격 78,000원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홍피망 전남 나주시가 4393원에 거래됐습니다. 강원 철원구는 31,114원이고요. 광주 남구는 48,525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나주시와 광주 남구가 최고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78,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는 광주 남구가 가장 높네요. 48,52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나와 있는 팜캐스터 이경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자, 그만큼요 제가 각 경매장마다 좀 쭉 둘러봤더니 오늘 좀 부쩍부쩍 정말 좀 살아있는 모습 같은데요. 한쪽에는요 아주 먹음직스러운 피망을 들고 계신 우리 경매사님과 오늘은 피망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피망 경매사 김동우라고 합니다. 네. 경매사님, 오늘 유독 경매사님 얼굴 딱 뵈니까요. 피망 진짜 닮았어요. 네. 네. 감사하다고 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자, 그나저나 서두에 지금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또 한 주 마지막 경매가 펼쳐지는 날이고요. 예, 예. 그에 맞게 정말 각 경매장마다 지금 북적북적 경매 소리로 지금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한쪽에서는 지금 경매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저희도 이제 한 10시 반부터 경매를 진행하니까 네, 잘 시세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제가 조금 나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세가 안 나오면 우리 경매사님들을 제가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좋은 시세를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있는 만큼 네네. 오늘 피망 소식을 좀 전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경매사님, 피망에 있어서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피망이 이제 교체가 되는 시기예요. 보면은 이제 강원도 물량은 들어가고 있고 전라도나 이제 진주, 경상도 쪽 물량들이 이제 서서히 출하가 되고 있는 지금 실정이죠. 네. 이제 마무리되는 곳 있고 또 새롭게 이제 피망이 나오는 지금 이제 교체 시기인데 그만큼 지금 현재 오늘 뭐 경매 분위기는 어떻게 펼쳐졌을지 가장 궁금해지는데요. 네, 분위기 좀 괜찮았어요? 어때요? 네. 네, 뭐 분위기는 이제 평년이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세도 물량도 지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네, 뭐 매기는 그렇게 안 좋은 부분은 없습니다. 네, 좀 무난하게 좀 경매가 좀 진행됐다라고 먼저 짚어주신 거고요. 오늘 반입량부터 좀 꼼꼼히 한번 좀 짚어보자고요. 한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왔을까요? 네, 뭐 가락시장 전체적으로 반입량은 대략 하루에 40톤 가량으로 매일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반입이 되고 있고, 네, 뭐 시세 자체는 2만 원에서 3만 원 그 사이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 2, 3만 원이라고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좀 평균 시세인 거죠? 근데 평년에 비해서 지금 뭐 시세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뭐 이렇게 딱히 좋지도 않은 상황이고 딱 요 정도 수준으로 지금 계속 이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평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자면 지금 오늘 들어온 이제 반입량이나 시세가 좀 비슷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일까요? 그럼요? 네, 지금 평년이랑 뭐 물량 시세 지금 다 보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떤가 이제 피망 지금 현재 가락도구 이제 들어오고 있는 우리 피망들이 지금 주 산지는 어떤 지역들일까요? 일단 교체 시기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네. 네. 지금 뭐 이제 강원도 물량들은 이제 서서히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전라도 물건이랑 저쪽 경상도의 이제 진주 쪽 물건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강원도는 거의 지금 마지막 지금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이제 아무래도 강원도는 이제 날씨가 많이 이제 추워지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따뜻한 저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고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그 올라오는 이제 우리 피망들 항상 이제 좋은 가격을 받는 산지들이 있을 법한데 지금은 어떤 지역들이 좀 좋은 시세를 받아가고 있을까요? 뭐 딱히 산지마다 뭐 좋은 시세를 받는 뭐 그런 것은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네. 지금 보면 제가 피망을 두 가지를 들고 나왔는데 특징으로 한번 짚어볼까요? 그럼요. 네네. 네네. 지금 보시면 지금 한쪽은 제 성인 손바닥 남자 성인 손바닥만한 크기의 네네. 피망이랑 지금 이제 조금 자른 피망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병화손이네 이건요. 네.
네. 네. 그런데 좀 보여주세요. 예, 네. 둘 다 지금 품위 상태는 좋은 품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크기에 따라서 지금 특자랑 상자를 구분지어서 나오시는 게 물건을 값을 더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 큰 거에 대한 시세가 이게 떨어져 버리니까 두 개를 섞지 마시고 두루 따로 분리해서 선별을 잘해서 출하를 해주시면 저희가 좋은 시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 회사님 좀 붙여서 좀 보여주시면요. 하나 좀 이제 커요. 크고 이제 그 옆에는 뭐 이경화 손이 돼서 좀 작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같이 이제 섞이게 되면은 오히려 그럼 시세가 작은 쪽 시세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아무래도 네. 중매인들은 큰 거보다 작은 거를 보기 때문에 근데 시세가 작은 거에 따라갈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섞지 마시고 따로따로 분리해서 선별을 해주시면 더 좋은 시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좀 선별 잘 해서 올려 보내주신다면은 가격은요 확실히 받아주실 수 있는 거죠? 예,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피망 시세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자, 중도매들의 좀 구매력은 좀 어떤 상황일까요? 네. 지금 구매력 자체는 제가 지금 큰 거를 들고 나왔는데 큰 거에 대한 구매력은 경쟁이 좀 심한 상태고 작은 거에 대해서 매기가 조금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섞으시면 더 원래의 시세보다 적게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매사님들 뭐 항상 이제 방송 나오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게 바로 이 선별 부분입니다. 자칫 좀 작은 거 하나 어쩌다 하나 넣었을 뿐인데 그게 걸리게 되면 이 작은 시세, 요걸 좀 받게 되는 사실, 요걸 좀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요 시기에 경매사님, 이 시기에 이 피망 산지에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함께 주세요. 선별 외에도 또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이제 전화가 자주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뭐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뭐 가격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경매사들이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신경 쓰는 것만큼 산지분들도 선별에 대해서 좀 유념해서 좀 해주시면 저희도 중도매인들한테 조금 더 이제 그 출하주분에 대한 물건에 조금 더 어필을 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어필을 싶습니다. 강하게 어떻게 하시는데요? 뭐 한마디라도 더 욕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서 가락동에서는 피망의 좋은 시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주시고 계십니다. 선별 부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올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피망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김동우 경매사 부끄러운 건지 얼굴이 많이 빨개지셨네요. 얼굴이 많이 빨개졌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BS 농업방송 조영철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조영철 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가 피망인데요. 이 피망은 주로 시설 재배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따뜻한 기온에서 잘 자라다 보니까 요즘처럼 아침, 저녁으로 좀 기온이 뚝 떨어질 때는 어떤 병해충을 좀 주의해야 할지 좀 궁금한데요. 네, 요즘처럼 이 시기에 이제 피망을 수확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피망의 수확한 시기 전후에서는 담배나방이나 또 참먼지 응애와 같은 해충이 과실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요즘 보면 낮에도 꽤 덥거든요. 예. 즉 대부분 10월까지는 총체벌레나 진딧물뿐만 아니라 가루이나 잎굴파리 같은 이런 해충들이 계속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11월 저온기에 들어서서 가온을 하게 되면 좀 건조해지기 때문에 해충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것이 보통인데요. 아쉽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해충들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피면서 가온을 하기 전까지는 해충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써주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피망 농가에서 이맘때 좀 어떤 작업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피망의 수확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촉성 재배라고 하는 준현 재배의 경우에는 피망을 11월부터 수확을 하게 되고요. 조숙 재배를 하게 되는 단경기 때 피망을 생산하는 작형은 11월까지 수확하는 그런 재배법을 중점적으로 피망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온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일조가 감소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수량도 떨어질 수 있고 생육도 떨어지기 쉽기 때문에요. 피망 농가에서는 온도 관리와 환기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식물들은 빛을 잘 받고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피망은 다른 작물보다 영양에 대한 요구도가 큰 그런 양분 요구량이 큰 작물이기 때문에요. 시비 관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이나 느낌으로 시비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서 토양을 분석한 다음에 검정 시비량이 나오면 그 양에 맞춰서 시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토양 분석을 먼저 꼭 해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피망 수확과 또 유통 과정에 있어서 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네, 방금 이제 시비 관리도 저희가 과학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피망의 수확도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피망을 수확할 때는 일반적으로 외관과 조직감, 또 영양과 풍미, 안전성 이 5가지를 지표로 하는데요. 이것을 그냥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 착색판을 이용해서 착색도가 3 이상 된 피망을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확을 해서 바로 출하를 할 때는 기다릴 시간이 없으니까 착색도가 4 이상 되는 그런 피망을 수확하는 것이 좋고요. 상식에 속하는 것이지만 수확을 할 때는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병에 걸렸거나 기형과는 미리 선별해서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 때문에 병이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피망의 수확은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아침과 저녁 서늘할 때 하는 것이 좋고요. 수확을 하자마자 바로 식히도록 예냉시설로 가야 됩니다. 또 피망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대 과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저 온도가 7도 밑으로 떨어지면 저온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네, 방금 인터뷰 과정에서도 들으셨다시피 선별 여러 번 주장하셨잖아요. 네. 선별이 중요한 만큼 선별과 포장도 중요하고요. 또 저장과 출하 과정 내내 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피망의 품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도 밑으로 유지하는 것도 네. 품질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채소 피망을 농가에서 좀 이맘때 주의할 점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과채 경락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토마토 보겠습니다. 오늘 154.5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43.8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10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4,491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 22,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 23,000원대, 오늘은 24,000원대 평균가 형성되고 있고요. 어제보다 1,287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함께 흐름을 보시죠. 자, 22일이 일주일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21,659원을 기록했었고요. 22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24,000원대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북 장수군 14,271원에 거래가 됐고요. 전남 화순군은 9,749원이었습니다. 전남 고흥군 12,272원에 낙찰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철원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만 원에 거래됐고 장수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14,271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배 보겠습니다. 오늘 106.3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76.68톤 반입됐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9.63톤 증가했습니다. 배 신고 품종입니다. 5kg 상품 기준 평균가 8,613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9,000원, 최저가 8,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8,400원대, 오늘은 소폭 좀 상승하면서 8,600원대입니다. 어제보다 201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10월 19일이 8,000원으로 가장 낮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소폭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8,600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나주시 7,556원이었고요. 충남 아산시는 8,245원이었습니다. 경기 남양주시 8,148원에 거래됐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죠. 나주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10,000원 기록했고요. 아산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8,245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373.7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408.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4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감귤 3kg 상품 기준 평균가 18,807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27,000원, 최저가 11,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모두 18,000원대 형성돼 있는데요. 어제보다 37원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이어서 사과 보겠습니다. 오늘 165.8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87.4톤이었고요. 어제보다 물량 21톤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사과 미얀마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5,180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28,000원, 최저가 23,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24,000원대, 오늘은 25,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706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산지별로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시죠. 청송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35,000원, 괴산군이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4,794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포도 보겠습니다. 136.8톤 반입됐고요. 어제는 158.1톤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1톤 감소했습니다. 포도 캔베럴리 품종 5kg 특품 기준 평균가 18,19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 최저가 1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오늘 18,000원대 소폭 상승했네요. 어제보다 155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주시가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1,000원, 평균가 12,783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참다래입니다. 참다래 경락가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5.833톤 반입됐고요. 자, 어제 보시면 8.57톤 들어왔었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2.7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참다래 그린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3,571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27,000원, 최저가 2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 32,000원대 평균가, 오늘은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23,000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9,069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21일까지는 상승세였습니다. 21일 가격 보시면 36,000원으로 이 기간 중에서 가장 높았고요. 이후에 좀 소폭 하락 흐름 이어지다가 어제부터 더 큰 폭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23,000원대 가격입니다. 자, 지난해와 평균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보시면 한눈에 보실 수 있다시피 올해 가격이 지난해보다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간격은 뭐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오늘 가격 23,000원대로 여전히 지난해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전남 순천시 16,191원에 거래됐고요. 전남 모성군은 24,200원이었습니다.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성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8,000원에 거래됐고요. 평균가 24,200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과일 참다래 경락가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참다래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낮에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열린 도매시장 기반 수출 농산물 선전식 행사에 대한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행사는요,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도매시장 기반 농식품 판매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해서 열린 행사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번 행사를 기획한 가락시장의 중앙청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중앙청구에서 일하고 있는 김갑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저희가 도매시장 기반 농식품 판매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좀 소개를 했는데요. 이게 어떠한 사업인 건가요? 네, 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지산식품유통공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한국 농식품의 지속적인 수출 성장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해외 유통망을 가진 유통업체와 도매시장과의 협업으로 통한 플랫폼 구축 사업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올해부터 도매시장 분야가 사업 대상으로 포함이 되어 많은 도매시장에서 관심을 보였고, 도매시장에서는 저희 중앙청과를 포함한 3개의 단체가 선정되어 수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이번 구축 사업이 뭐 다양한 단체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즉 컨소시엄의 형태로 체계가 잡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단체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또 각각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 중앙청과 컨소시엄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단체는 도매시장 법인인 중앙청과와 수출협의회, 그리고 서울시 농수산품식품공사인데요. 도매시장 법인은 수출 물량을 수집하여 수출업체에 제공하고, 수출협의회는 안정적인 물량 공급원을 확보하기 하여 해외 마케팅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는 수출을 위한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해외 시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 분담을 통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수출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 고지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됩니다. 네, 뭐 이 사업을 통해서 수출 농산물에 대한 경쟁력이 강화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오늘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수출 농산물 선전 행사가 열렸잖아요. 오늘 좀 네. 어떤 농산물이 어떤 나라로 얼마나 또 수출이 되는 건가요? 네, 도매시장 기반은 농식품 판매 플랫폼 구축 사업에 수출을 활성화된 품목이니 국기에 지향하고 새로운 판매량을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수출이 활성화된 지역으로서 수출품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한 취지에 맞춰 오늘 선접식에 통해 수출되는 농수산물은 깻잎을 포함한 신선체류와 국내에서 소비에 저조한 과일부 약 50여 톤 정도이고요. 주요 수출국은 미국, 몽골, 뉴질랜드,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등 6개국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세계 방방 곳곳에서 우리 농산물을 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수출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예, 사실 농식품 판매 플랫폼 구축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2017년부터 저희 중앙청과는 농산물 수출이라는 새로운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2017년 28톤을 수출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엔 114톤을 수출했고요. 올해는 오늘 수출되는 물량을 포함하여 약 190여 톤이 농수산물이 수출이 있으며 연내는 추가로 약 300여 톤을 추가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네. 특히 올해는 정부 지원 사업이 기반으로 적극적인 해외 시장률을 공략했고 그 결과는 수출 품목과 수출 대상국이 다양하여 농산물 수출 시장에 대한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기반을 통해 수출 사업이 확대하고 우리 농수산물의 판매를 다양화시켜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세계 여러 국가에서 K-팝뿐만 아니라 K-푸드까지 지금 유행하고 그러게요. 있는 만큼 네. 다양한 네.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과일 참다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아직 시중에는 국내산 참다래보다는 좀 수입산 키위가 더 많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국내산 참다래가 수입 키위와 비교했을 때 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하네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네. 참다래 또는 영어로는 키위 또는 키위플룻이라고 하는 이 과일은 우리나라 남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일한 품종이라면요, 외국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국내에서는 주로 시설로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품질과 안전성이 우수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또 기술뿐만 아니라 품종도 우리가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들의 품질이 뉴질랜드 육성종에 비해서 뒤지지 않는 맛과 품질을 가진 것도 사실입니다. 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재까지는 수입산에 비해서 국내산의 맛과 품질이 두드러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품종과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지금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요. 경쟁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참다래가 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좋은 품종이 좀 많이 보급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주목할 만한 품종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수입산 참다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뉴질랜드에서 육성된 헤이워드라는 품종이 국내에서는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육성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제시골드라든지 해금 또는 한라골드와 같이 맛과 품질이 뛰어난 그런 품종들이 빠르게 보급돼서 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요. 참다래의 육색이 노란색이나 또는 이렇게 홍색까지 띠는 다양한 그런 참다래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더 경쟁력 있는 품종들이 소비자분들을 만날 시간이 멀지 않았습니다. 네. 이맘때 참다래 농가에서 또 주의해야 할 병해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참다래 수확 시기를 전후해서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해충은 과실 표면에 붙어서 피해를 주는 깍지벌레 종류가 있고요. 네. 또 과실 표면에 시큰이나 구멍을 내는 이런 피해를 주는 나방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좀 이렇게 집중하지 않았던 달팽이류도 참다래 과실 표면에 약한 그런 패인 자국을 내어서 외관 품질을 떨어뜨리는 피해를 주는 해충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해충들뿐만 아니라 참다래 저장 기간 동안에
과실을 통해서 특히 상처가 나거나 병든 과실을 통해서 번식하는 부패균이나 곰팡이균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장 과정에서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막 참다래를 출하하기 시작한 지역입니다.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참다래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완도군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업무를 맡고 있는 농촌 지도사 최석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완도 참다래가 출하를 시작했다고 들었는데요. 이 완도 참다래 재배 현황도 궁금하고요. 완도 참다래 특징도 어떤 점인지 궁금하네요. 네, 완도에서 참다래를 주로 재배하는 지역은 완도읍, 군해면, 고군면으로 면적은 11헥타이고요. 연간 한 130톤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2015년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로 선포하였듯이 깨끗한 해풍과 풍부한 일조 시간 등의 자연 조건을 골고루 갖춘 온난한 해양성 기후에서 재배되어 완도 참다래는 맛과 효능이 뛰어납니다. 네, 자, 완도에서 생산되는 참다래는 품종도 좀 다양한 것 같더라고요. 어떤 품종들을 좀 재배하고 계신가요? 예, 재배되고 있는 품종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국내 품종으로 육성한 해금 품종인 골드키와 헤이워드 대응 품종인 그린키가 주 품종이고요. 일부 레드키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골드키는 10월 21일부터 10월 말까지 수확할 예정이며 그린키인 헤이워드 대응 품종은 10월 10일부터 11월 말까지 수확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짧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맛보실 분들 서두르셔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특히 완도는 완도 자연 그대로라는 지역 브랜드를 또 만들어서 출하하고 있는데요. 이 지역 브랜드의 특징은 어떤 건가요? 네, 완도군은 그 천혜의 자연 환경이 좋아 일조량, 해풍, 음이온, 갯벌에서 비롯되는 특산물 우수성에 대한 체계적인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완도산 농축산물의 안전성을 대외에 알리고 친환경 네이밍 이미지 개선을 하고자 완도 자연 그대로라는 지역 브랜드를 선정하여 농가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완도의 참다래가 이제 막 출하를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출하가 끝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좀 좋은 가격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조영철 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맘때 농가에서 또 어떤 작업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네, 아직까지 수확을 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에는요. 이제 가을 걸음을 줘서 이렇게 참다래 나무를 잘 보호해 주셔야 되고요. 돌이켜보시면 금년에는 봄에 저온 또 여름에 고온뿐만 아니라 가을에 수차례 태풍을 받아서 이것을 이겨낸 참다래 농가의 경우에는 이제는 수확 시기를 잘 가늠하셔서 맛과 향기가 우수한 그런 참다래를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참다래 품종 중에서 헤이워드라는 뉴질랜드 품종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요. 네. 이 품종은 국내산 품종보다 수확이 좀 늦은 품종이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늦게 기다리다 보면 서리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네. 또 참다래 수확 시기에는 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할 뿐만 아니라 아까 피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수확 시기는 아침과 저녁과 같이 서늘할 때 수확을 하시는 것이 유리하고요. 일단 수확한 과실의 경우에는 빨리 저온 창고로 옮겨서 예비 냉각을 함으로써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최적의 수확 시기를 결정하는 것 그리고 수확 후에는 꼭 온도 관리해야 한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참다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집중 분석 나우 코너 계속됩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에서 살펴볼 품목은 오이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이는 273톤 정도 반입이 됐습니다. 어제 들어온 물량 243.5톤 정도였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한 29.6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백다다기 오이 5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3,302원이네요. 최고가 15,000원, 최저가는 12,000원에 낙찰됐고요. 어제 14,545원, 오늘은 13,302원입니다. 이 가격 어제보다 1,243원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30일과 올해 30일 평균가 비교해 봐야겠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9월 26일 때만 해도 올해 시세가 더 높았었는데요. 이 이후에 올해는 좀 하락하는 흐름,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10월 초반에는 잠시 지난해 시세가 또 높게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0월 7일 기점부터 올해 시세 다시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해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러다가 올해 지금 14일 때 좀 하락하고 지난해 14일 때는 좀 상승하는 흐름 나타내면서 간격을 줄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요, 아주 소폭이긴 하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조금 더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천안시가 16,500원,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평균가는 공주시가 가장 높네요. 13,149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시오이도 보겠습니다. 50개 상품 기준 평균가 15,492원입니다. 최고가 19,000원, 최저가는 12,500원에 거래됐고요. 네, 어제 17,549원이었던 시세 어제보다 2,057원 떨어지면서 15,000원대 형성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보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역시나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초반에는 거의 비슷한 시세를 유지했었는데 7일 기점으로 올해 시세 급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지난해보다 시세 계속해서 높게 형성이 됐었다가요. 18일 기점으로 올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15,492원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계속해서 시세 높은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어느 지역이 가장 높았을까요? 양구군이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은 가격 기록했습니다. 최고가는 2만 원, 평균가는 11,05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루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화 팜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지금 현재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생생한 경매 상황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이 소식을 좀 전해드릴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요, 제 키를 훌쩍 뛰어넘는 정도의 지금 상자가 쌓여 있습니다. 확연히 지난주와 지금 오이의 반영을 비교를 해봐도 지금 이곳부터 저 끝까지 펼쳐지는 모든 상자들이 지금 오이가 반듯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확연하게 양이 많이 늘어났다는 모습을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으로 오이 양이 늘어나면서요, 오이의 경매 상황은 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우리 오이 경매사님과 좀 더 자세한 경매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우리 경매사님, 아니 그렇게 또 오랫동안 우리 만났는데 아직도 좀 부끄러우세요? 아, 예, 아닙니다. 네, 안 그래요? 예, 좀 가까이 좀 오세요. 예. 경매사님, 확실히 지금 그냥 제가 한눈에 경매장을 그냥 휘관히 둘러봐도 와, 오이 양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네, 시장 전체 반입 물량이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 들어서 일평균 한 85톤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요, 그 오이에 있어서는 지금 요 시기가 어떤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로오이가 이제 본격적으로 품질도 좋아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가을 오이의 예. 시작을 알린다. 말 그대로 가을 오이가 가장 좀 풍성해지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요. 예. 전반적인 어떻게 경매 분위기는 더 좀 활기를 띄웠을까요? 네, 이번 주 들어서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좀 소비가 좀 약간 부진하다 보니까 경매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좀 양이 늘어나면서 네. 그에 따른 좀 소비가 조금 약한 모습을 좀 확인할 네.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지난주 대비 오늘은 어느 정도 양이 좀 들어왔을까요? 좀 많이 늘어났죠? 네, 오이 시장 전체 반입 물량이 오늘 한 273톤 들어왔고요. 시세는 105이 18kg 기준에서 24,000원에서 3만 원대 이게 형성되고 있고요. 105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시세가 좀 비슷하게 형성되고 지난주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떨어지는 시세입니다. 네. 지금 이제 주종을 이루는 게 이제 105이하고 취청오이 예.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지금 많이 들어오는 거고요. 네. 지금 끝물이 지금 뭐 있죠? 오이가 들어가는 오이가? 예. 이제 지금 가시오이가 이제 강원도 거가 거의 끝나갔고요. 지금 이제 거의 본격적으로 이제 105이하고 치청이 두 가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양이 좀 꽤 많이 늘어났어요. 예. 네, 뭐 본격적인 가을 오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지난주 대비 양은 많이 늘어났는데 시세가 경매사님 이 지난주 거의 뭐 반토막 수준 아닐까 이 시세는? 예, 지난주에 다 반토막이 지난주에 초반에는 거의 한 6, 7만 원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주중으로 갈수록 이제 너무 이제 고단가로 형성되다 보니까 소비가 좀 부진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 주에 이제 일평균 한 85톤씩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또 소비가 이제 급격히 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지난주 뭐 비교를 해봐도 양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네. 시세 거의 지금 한 반토막 정도밖에 좀 경락가가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산지에서는 좀 그래도 많이 실망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물건도 품위도 좋아지고 양이 많이 나올 때
시세가 좋아야 농가 수치 가격이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물량이 없을 때는 단가가 높아도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쌀 줄 몰라도 농가에서는 지금 이 시기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좀 중요한 시기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요. 방송 보시는 분들 사실 이제 오이라는 게 좀 여름에 많이들 찾기 마련이잖아요. 예. 근데 이 시기에 가을 오이가 오히려 여름 오이보다 맛은 훨씬 더 좋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오이는 봄하고 가을에가 향도 좋고 맛도 상당히 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맛도 좋고 향도 좋은 우리 오이들 지금 주산지 좀 어디서 많이들 나오고 있을까요? 네, 현재 주출하처가 이제 충남 천안, 공주, 그다음에 부여, 그다음에 경기도 안성, 그다음에 충북 진천, 오송 관내에서 주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쪽 지역들을 좀 이렇게 품위를 보자면 좀 좋은 가격 받는 특징들이 항상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충북 같은 경우는 진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일찍 나왔습니다. 일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좀 품위가 좀 떨어진 상태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공주 오이가 이제 지금 품위는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주산지 좀 작황 상태는 좀 어떤 편이에요? 지금 이제 태풍 지나가고 지난주부터 이제 날씨가 좋다 보니까 품질은 지금 많이 좋아졌고요. 10월 초에는 좀 약간 좀 깔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지금 많이 좋아진 상태입니다. 네. 네. 좀 보여주세요. 네, 일단 예. 지금 한눈에 봐도 품질이 그래도 많이 좀 좋아졌다 하는 게 얼마 전에 막 좀 흰 오이도 좀 많았고요. 예. 색태도 제대로 좀 안 나왔는데 네. 확실히 지금 뭐 날씨가 받쳐주고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그냥 네, 맞습니다. 길게 그냥 쭉쭉 뻗은 게 딱 이경화를 닮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쁘게 맞아요. 예, 이쁘게 잘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마지못해가지고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데 전반적으로 경매사님 그 겨울 오이하고 좀 여름 오이의 가장 큰 차이는 좀 어떤 걸까요? 네, 겨울 오이하고 여름 오이의 특징은 일단은 겨울 오이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 채 길이가 한 23에서 25cm 정도로 좀 약간 짧고요. 반면에 여름 오이 같은 경우는 한 26에서 28cm로 좀 긴 게 특징이고요. 또 소비 같은 경우는 일단 겨울보다는 여름에가 조금 소비가 좀 활발한 반면에 좀 단점으로는 이제 쓴맛 나는 오이가 나온다는 게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요 시기에 오이가 더 맛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네. 가을에가 좀 맛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우리 경매사님이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사실 이제 아유 이렇게 좀 오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비까지 받쳐주면 좋으련만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예. 지금 현재 이제 산지에서도 지난주 대비 가격이 지금 뭐 거의 반토막 좀 수준이다. 네. 하지만 워낙 양이 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상심하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조금 시세에 도움되는 이야기 좀 어떤 이야기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도 지금 지난주보다는 시세가 떨어졌는데 작년하고는 좀 시세가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도 또 다음 주에는 좀 물량이 또 감소하면서 또 시세도 약간 좀 이번 주보다는 좀 오름세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희망을 가지시고 좀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이 가격만큼은요, 우리 김오식 경매사님께서 확실히 책임을 져주신다고 네. 하니까 좀 철저히 선별 잘 해주시고요. 경매사님, 사실 이제 마지막 경매일이잖아요. 네, 예. 그리고 주말을 맞이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우리네 농촌에 가면은요, 아우 알록달록 빛깔 고운 너무나 단풍들이 이뻐요 지금요. 네. 근데 우리 경매사님 어떻게 주말 계획 있으신가요? 예, 내일 형들하고 저기 강원도 평창에 있는 오대산 갈 계획입니다. 진짜 형들이에요? 여자친구 아니고?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예. 형님들하고 이제 네. 오대산 가시는데 자 말 그대로 알록달록 단풍 보러 산들 많이 가시잖아요. 네, 예. 이 시기에 산 오를 때 꼭 필수적으로 챙겨가야 될 게 바로 물보다는 오이가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갈증도 해소되고 네. 향도 있고. 네, 바로 이 오이입니다. 그래서 좀 주말에 계획들 많이 세우실 텐데요. 지금 현재는 오이 양이 많이 늘어나지만 소비가 조금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 오이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사님 이거 한번 드실래요? 예, 아직 조금 이따 끝나고 제가 깨끗하게 씻어서 드리겠습니다. 네, 안 드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제 옆에는 예, 오이 경매사 김오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매사님 오이 시식 거부하셨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오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맘때 오이 농가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짚어주시죠. 네, 이제 요맘때 오이를 수확하는 작형으로는요. 경남과 전남 지역에서 많이 하는 시설 억제 재배가 이제 9월부터 12월 동안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고요. 또 전남 일부 지역에서 재배하는 억제 촉성 재배가 11월부터 이제 수확이 시작되는 재배법입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이맘때는 이제 온도가 떨어지고 재배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시설 내에 환기가 잘 안 돼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우스 내부가 과습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곰팡이병 등 병해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지역에 알맞는 병에 강하거나 잘 재배되는 품종을 선정해 주셔야 되고요. 시설 환경을 적절하게 잘 관리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우스 내부의 습도가 높을 경우 병의 발생이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병들이 생기고 좀 어떻게 좀 방제해야 하는지 이 부분까지 알려주시죠. 네, 이 저온기가 되면요 시설 내부에 습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 흑성병이나 회색 곰팡이병과 같은 곰팡이병이 발생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될 뿐만 아니라 온도가 더운 그런 낮에 환기를 잘 해주셔야지 사전에 병 발생이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종 전부터 병에 강한 내병성 품종을 선정하는 것이 정말 효과적이고요. 또 반드시 병에 걸린 것은 아니지만 환경 스트레스를 받거나 재배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곡과나 기형과와 같이 품질이 떨어지는 오이가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요. 재배 환경 관리는 뭘 해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각별히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요 10월을 마무리하면서 이번 달 오이 생산량과 가격이 어땠는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 과채 관측을 담당하고 있는 신유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백다다기 오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다다기 오이 10월 가격이 작년보다 낮을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10월 백다다기 오이 가격 어땠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과채 관측 월부에서 10월 백다다기 오이 가격이 전년보다 좀 낮을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실제 10월 1일부터 오늘까지의 백다다기 오이 가라시장 도매 가격은 상품 100개에 41,000원으로 작년보다 27% 높았습니다. 전망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던 이유는 기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10월 야간 기온이 하락하고 흐린 날이 지속되면서 일조량이 감소하는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출하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백다다기 오이 주산지인 충남 천안에서는 바이러스와 참먼지 등의 녹음병 등 병해충 발생이 많아 작황이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네, 자 백다다기 오이 실제 출하량은 그럼 어땠나요? 당초 10월 백다다기 오이 출하량은 작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간 기온 하락과 일조량 감소,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면서 작황이 좋지 않아 10월 실제 출하량은 작년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산지인 충남 천안을 다녀왔는데요. 네. 실제 백다다기 오이 작황이 매우 안 좋아 올해는 출하 종료 시기가 작년에 비해서 열흘 정도 앞당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황이 좋지 않아서 올해 백다다기 오이를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좀 많이 줄어들 걸로 보이는데요. 자, 특히 백다다기 오이는 10월 정식 면적이 증가하고 또 11월 정식 면적이 감소한다고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좀 전망대로 나타났나요? 네, 전망한 대로 10월 백다다기 오이 정식 면적은 주 정식지인 경북 상주와 전남 고흥에서 9월에서 10월로 정식을 늦춘 농가가 많아 작년보다 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을 말씀드리면 주 정식지인 경기도와 그리고 대전광역시에서 정식 시기를 11월에서 10월로 앞당긴 농가가 많아 작년보다 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추청오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청오이 같은 경우 10월 가격이 작년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고 그렇게 실제로 나타났는데 10월 가격 실제로 좀 어느 정도 오른 건가요? 네, 저희가 과채 관측 월보에서 10월 추청오이 가격이 전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였고 실제 오늘까지 추청오이 가라시장 도매 가격이 상품 50개에 33,000원으로 작년 16,000원보다 배 이상 상승했어요. 네. 예, 그래서 추청오이 가격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백다다기 오이와 마찬가지로 최대 주산지인 충남 천안에서 10월 야간 기온이 하락하고 일조량이 감소하면서 작황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황이 좋지 않아서 생산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하량은 그럼 좀 어땠나요? 네, 실제 10월 추청오이 출하량은 기상 악화로 전망치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11월에도 이 작황 회복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10월부터 12월까지 추청오이 정식 면적 정말 이 부분도 알려주시죠. 네. 10월 추청오이 정식 면적은 전남 구례에서 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순천에서는 정식이 9월에서 10월로 지연되면서 작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과 12월은 추청오이의 주 정식기는 아닌데요. 이때 이제 정식 면적은 전년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이의 출하량과 시세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좀 짚어주셨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농가 작황이 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가 뭐 시세 확인할 때도 보통 오이 같은 거 백다닥의 오이, 추청오이 이 부분을 많이 그렇죠. 짚잖아요. 네. 현재 시장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엔 또 미니 오이라고 해서 작은 오이 품종이 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던데 이 미니 오이 어떤 품종이고요? 시장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품목인지 궁금합니다. 네, 이 미니 오이 하면 사실은 학문적으로 저희들이 구분한 것이 아니고 네. 이것은 관행적인 분류인데요. 길이가 10cm 정도 되는 유럽형 오이로서 스낵용이나 샐러드용 또는 도시락용으로 모든 연령들에게 기호성이 높은 오이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네. 일부 소비자들은 좀 외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점차 시장성을 갖춰가는 오이로서요. 무엇보다 좋은 점은 1년에 2번 내지 3번 이렇게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수고로는 재배 기간 내내 영양 관리를 해야 하고 또 수요자 요구에 맞추는 품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질문하신 것처럼 이렇다면 미니 오이의 경우에는 도시 근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농사 짓는 그런 네. 분들에게 권장할 만한 품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 근교에 내가 좀 부지런한 농업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좀 도전해볼 만한 네. 그런 품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LED를 활용한 시설 재배에 농민들의 관심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재배법인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미니 오이와 함께 신기술로서 오이에 있어서 LED 재배법은요. 사실 가을에서 겨울, 봄까지 재배하는 그런 오이의 경우에는 햇볕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이의 크기도 작을 뿐만 아니라 색택도 좋지 않아 맛과 품질이 모두 낮은 상품성이 낮은 그런 오이를 생산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ED 조명을 오이 줄기에 사이사이에 설치함으로써 보강 재배를 해서 일조량이 부족한 좋은 시기에 품질이 좋은 오이를 생산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특히 LED를 사용하게 되면 열이 나지 않기 때문에 식물에 피해를 주지 않고요. 또 LED 중에서 특정 식물이 잘 자라는 파장의 빛을 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점이 많은 재배법입니다만은 네. 아직까지는 비용이 좀 걱정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점차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발이 잘 되고 또 네. 관련 기술이 아주 빠르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요. 머지않아서 이런 기술은 활성화되어서 품질 좋은 오이를 생산하는데 이용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뭐 새로운 품종, 새로운 재배법에 대한 내용까지 짚어주셨는데 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 참고해서 우리 농가에 적용 가능한지 좀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이까지 집중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배추 한 포기 상품 기준 평균가 3,148원에 판매됐습니다. 최고가 4,000원, 최저가는 2,200원에 판매됐고요. 이 평균가 어제보다 8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 2,989원이네요. 최고가 3,990원, 최저가는 1,680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2원 떨어진 평균가입니다. 사과, 홍로 10개 상품 기준 소매가도 보시죠. 평균가 16,207원이고요. 최고가는 25,000원, 최저가는 11,10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어제보다 65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 오늘 9,094원에 판매가 됐고요. 자, 돼지 삼겹살 1,771원 어제와 비슷한 가격입니다. 돼지 목살은 1,749원 어제보다 하락한 가격에 판매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5,403원 어제보다 6원 하락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동안 날씨가 포근했는데 어제도 저희가 좀 날씨 추워질 거다 이렇게 네네. 말씀 또 드렸었잖아요. 주말에 갑자기 또 추워진다고 하니까 좀 건강관리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경철 아나운서도 좀 목소리가 안 좋죠? 네, 저는 감기가 걸려가지고 좋은 목소리 들려드리지 못했는데요. 내일 날씨가 오늘과 비교해도 기온이 10도 가까이 뚝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년보다 좀 포근했던 날씨가 이어졌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끼는 추위가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말 야외 나들이 준비하신다면 이 쌀쌀한 날씨 생각하셔서 겉옷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도 환절기 감기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풋고추 그리고 한우 관련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번 주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